오래 기다리셨나요? 뭐 이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일부에서 하반기 꼭 담아야 되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것,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거 2차 전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2차 전지 안에서 먼저 대장들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중소형주를 한번 가볼게요. 네. 보통 이제 2차 전지 업체들 굳이 구별하면 셀업체, 배터리 3사 있고, 그 다음에 소재, 장비, 그리고 부품. 굳이 따지면 뭐 완성체까지도 보긴 하는데, 네. 일단은 보통 셀업체가 가면 그 다음에 소재 가고 장비 가고 마지막에 부품도 이렇게 가는데, 요즘은 이제 그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이랑 LG 화학이랑 비교하면 단연코 이제 삼성 SDI가 지금 탑픽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악재가 없죠. 일단은 순수 배터리 업체이기 때문에 분할 이슈가 없다는 게 가장 장점이죠. SK 이노라든가 LG 화학이 이제 분할 상장을 하게 되면 지주사로 바뀌기 때문에 그 지주사 할인율이 들어간다는 네. 그런 이제 악재가 있는데, 삼성 SDI는 분할 계획도 없고 분할 가능성도 별로 배터리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 SD가 작년 말에 전지 사업이 차지한 매출 비중이 80%를 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 배터리 업체로 봐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좀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고요. 삼성 SDI 영업이익률 변화를 보면은 작년 2분기에 4%였다가 3분기에 8%로 2배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유가 원통형 전지 쇼테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 LG화학이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을 하면서 네. 그 중소형 원터리 배터리 캐파를 줄여버리는 상황을 보면서 가격이 튀었고, 일시적으로 이제 올해 1분기 때 다시 4%대로 떨어졌지만 2분기 실적부터는 다시 영업이익률이 7에서 8%를 2배가량 회복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베스트 에너 분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LG화학 네. 같은 경우는 양극재 내재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양극재 내재화 캐파 더 늘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소재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분리막이라든가 동박이라든가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 밸류 체인을 수십 개월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돼서 배터리 상사 모두 다 좋은데, 일단은 분할 이슈가 없는 쪽에 삼성 SDI를 보는 게 맞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포함되는 밸류 체인에 있는 애들의 주가가 더 좋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진 이제 한다고 했죠. 네. 이번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은 뭐 에코프로, BM이든 코스모, 신소재든 간에 그 캐파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캐파 증설했다는 얘기는 수주 받았다는 얘기고, 네. 그 캐파 증설만큼 리포트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게 되면 아직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에코프로, BM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상신 EDP랑 신흥 SEC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상신 맞아요. EDP도 걔는 삼성 이제- SDI. 네, 삼성 SDI 이제 캔가 이제 어셈블러를 하거든요. 그쪽에. 같은 배터리에 이제 음. 걔는 부품이라고 봐야 돼요. 장비가 아니라 부품 쪽이라서 당연히 수혜가 되죠. 신흥 SEC는 삼성 SDI랑 주가를 거의 같이 가요. 그러니까 신흥 SEC는 작은 삼성 SDI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하락장 속에서 상신 EDP가 막판에 양봉 기록하면서 6%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삼성 SDI 쪽으로 더 많이 쏠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SK 이노베이션하고 LG 화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계속 들고 갈까요? 바꿀까요? 저라면은 그냥 SDI로, 만약에 그 셀 업체로 투자한다면 네. 저는 다 바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SK 이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그냥 버틸만 한 것 같고, LG화학을 가져갈 바에는 SDI로 그냥 교체가 낫다. 근데 제가 만약에 제 계좌면은 전 셀보다는 소재 장비 업체로 포트를 구성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겠죠. 네. 그러면은 또 마침 이창은 차장님이 골라주신 종목에 관련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원래 제가 방송에서 최근에 많이 얘기했던 종목 중에 그러니까 네. 에코프로, BM도 있고 코스모, 신세대도 있는데, 거기 한 종목 소재 쪽에 대주전자 재료가 있고요. 어제 그 정부의 정책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대놓고 소재를 밀었거든요. 투자하는데. 네, 거기 이제 양극재 얘기도 있고 하는데, 네. 그 안에 실리콘 응극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응극재 쪽에서는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상용화 성공해서 독점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대주전자 재료이기 때문에, 그 실리콘 응극재는 왜 해야 되냐면은 급속 충전을 하려면 실리콘 응극재 들어가야 되고, 네.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실리콘 응극재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니켈만으로는 그 용량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실리콘 응극재인데,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타려고 그러면은 충전 시간이 빨리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콘 10분 이내 급속 충전을 위해서는 실리콘 응극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실리콘 응극재는 흑연이랑 섞어주게 되면은 잘 부풀어 오릅니다. 10에서 20% 정도 부풀어 오르는데, 실리콘 응극재를 같이 섞어주면 4배에서 5배가 부풀어 올라요.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걸 폭발을 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술력이 있는 게 바로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응극재
국제고 네. 그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상태고요. 다른 업체들은 2023년까지 개발을 목표를 완성하지만은 네. 동사는 이미 개발을 완료해서 그걸 증설까지 대량으로 하고 있고 매출이 발생했다는 거고 대주전자재료 매출 변화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올해 영업이익이 50억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 작년에 90억이었어요. 연간으로. 그럼 올해 시장 컨센서스가 248억 정도 되니까 2배 이상 성장을 하는데 이게 지금 실리콘 응급제만 좋은 게 아니라 전장용 전구 페이스트라든가 뭐 태양 그 전지용 전구 페이스트도 그렇고 그 LED용 형광체 재료가 서울 반도체 쪽으로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율 태양 전지용 전구 재료 같은 경우도 하나큐셀 쪽으로 독점 공급이에요. 100%. 이것도 좋고 전 사업이 지금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 좋다, 다 네,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사업이 다 좋고 그 매출이 폭증하는 시점이 올해부터가 지금 대주전자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주전자재 같은 경우에는 소재 종목 중에서 가장 좀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들어보니까 저도 좋네요. 네. 앞으로 주가 상승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게 참 대주전자재료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 실리콘 응급제 그 매출이 2023년도에 실리콘 응급제 부분만 영업이익 900억 정도 보는데 실리콘 응급제가 영업이익의 절반을 차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2023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한 1,800억까지도 가능하고요. 2024년도에는 4,800억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게 실리콘 응급제 원가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22년부터는 실리콘 응급제를 채택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급증할 거로 회사에서 지금 가이드를 준 상황에서 네. 아마 2023년도에 엄청난 폭발적인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다 잘하고 있다니까 뭐 땡기네요. 두 번째 종목 공개를 해볼까요? PNT라는 회사인데 2차전지 소재는 4대 소재가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요 중에서 전해를 뺀 나머지 장비는 PNT가 전국 공급 쪽에서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이제 그 가장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롤트롤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롤트롤 기술을 이용한 2차전지 소재 장비를 동사가 이제 주력을 하고 있고 롤트롤 방식으로 뭐 코팅 건조, 아변, 절단 이 세 가지 장비를 주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놓친 장비 쪽도 동사가 좀 하고 있는데 2차전지 쪽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40% 정도 돼서 1위 업체입니다. 높네요, 되게. 네,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중국 업체들까지 많이 되어 있고요. 네. CATL과 일본 업체 빼고는 PNT 장비를 안 쓰는 업체가 없다라고 좀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매출 비중이 77%, 70% 이상이고요. 원래 이제 롤트롤 기술은 일본 업체 두 군데가 이제 독점을 하던 기술인데 국산화 성공을 해가지고 일본 업체보다 납기가 빠르고 빠른 정비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수주 잔고가 5,004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동안에 네. 1,900억 수주 잔고가 늘었어요. 수주 잔고의 절반 59%가 이제 2차전지 쪽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소재 사업이라는 쪽이고, 그리고 동사가 이제 구미에 1회사 항공장이 있는데 캐퍼가 연간 5천억인데 750억을 투자해서 구미 사업 국가단지에 자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 완공입니다. 그런데 캐퍼가 너무 꽉 찼기 때문에 지금 절반 정도 조기 가동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좀 됐고요. 동사의 분기 보고서에 보면은 공장 가동률이 평균 이제 분기마다 92에서 96%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현실 계산하면 1조 캐파의 공장 가동률이 90에서 96% 발행이 되면 매출이 9,200에서 9,600억이 연간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제 동박 장비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은 그 제박기를 LG화학과 SK 넥슬리시, 그러니까 SKC죠. 거기에 이제 독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C가 동박 캐파를 가장 많이 늘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최대 수혜자가 바로 PNT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려 아연도 중국 법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PNT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고려 아연도 지금 동박 시장에 진출하는데 네. PNT 장비 쓰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 3사에 다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J, SK 이노베이션 증설 공격적으로 하는데 여기 PNT 장비 들어가니까 상당히 수혜가 되고,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삼성 전기의 VC의 로터라인 장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 최초로 PNT가 독점 개발 성공해서 삼성 전기에 독점 납품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PNT가 주가 공매도 때문에 많이 빠지다가 저점을 잡게 해준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프랑스 최대 배터리사 사포트의 전국 공동 장비를 턴키 납품을 성공하면서인데, 일단 테스트 공정이 6GW인데 사포트는 이제 프랑스의 토탈 기업에 하나 있는 회사거든요. 토탈은 이제 회사가 100년 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SK이노 같은 그런 회사인데 이 석유 화학종의 갑죽의 갑이에요. 게다가 토탈이랑 뒷배가 있는 사포트가 CIS라든가 일본 업체 두 군데를 제치고 저 테스트 공정에 PMT가 턴키로 납품했다는 거고요. 64기가까지 증설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 물량이 180억 정도 수주를 했으니까 1,800억 정도의 수주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사건 이후, 그 뉴스 이후로 PMT가 저점이 잡히기 했고,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25,000원대 넘어가게 되면은 스퀴즈 가능성도 있으니까 PMT 잘 보시고,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 내년도에 한 900억 이상 영업이 가능하지 않나. 지금 시가총액 5,000억대가 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2차전지 배터리 쪽 갖고 가셔야 되는 분들은 이 업체들도 보시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LNF라던가 에코프로 BM, 첨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혹시 리뷰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에코프로 BM이 시장 대장주입니다. 그 대장주라서 지금 오늘 시총 5조를 돌파를 했고요. 네. 거기에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도 이제는 관심을 가질 텐데, 주가가 지금 시총이 한 8,800억 정도 되는데 못 간 이유는 이제 분할을 했죠. 그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이제 빠졌던 게 전환사채 이제 1,500억 발행을 하고 그 회사채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에코프로비의 4,000억 유중에 참여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 계류율이 너무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1%만 50%를 하면 지분 가치가 2조 5천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총이 8,800억 너무 벌어져 있죠. 지주사 할인율을 50%를 해도 6,3천억이 지분 가치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됐고, 에코프로는 그냥 단순 지주사가 아니라 사업 지주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실적으로 나오는 회사고, 네. 공사는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이제 반도체 회사에 유해가스를 제거해주는 반도체 케미칼 필터를 주로 하는데, 그것만 해도 돈을 버는 회사인데 너무 싸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지주사 역할로만 생각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사업 지주사들은 좀 잘 봐야 돼요. 단순 지주사 말고 사업을 하면서 실적이 나오는 사업 지주사들은 본인 실적만으로도 사실 지금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말고도 다른 계열사들도 있는데 네.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 저는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가격은 그냥 따지지 말고 사도 된다. 아무따.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럼 갈아타 볼까요? 아니 팔면 그건 안 아니에요? 돼요.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저도 이게 최근에 차익을 한번 했는데 그 잘못 팔았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21만 원대에서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유증 계획 공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증 공시 확정될 때까지는 안 팔 거예요. 팔면 못 받잖아요. 유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증을 받으셔야 돼요. 유증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안 빠져요. 네. 왜냐면 안 판다니까요. 그리고 대장주잖아요. 그쵸. 이 에코프로 BM이 대장입니다. 대장주고, 그리고 같이 따라가는 게 삼성 SDI 쪽 밴드에 있는 코스모 신소재.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원래 SDI만 하다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하반기부터 납품되기 시작했으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코스모 신소재는 그러니까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적정 주가 3만원, 내후년으로는 45,000원까지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가격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지금은 얘는 그냥 따지지 말고 사도 된다. 에코프로 BM을 가지신 분들은 잘 가져가시고, 그리고 돈이 더 남으면은 에코프로를 같이 담아주셔라. 다른 계좌로 사자. 에코프로는. 같은 계좌로 다닐 건데. 물려 있는 종목이 있으면 네. 과감히 교체해도 된다. 에코프로로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 김정현 아나운서 또 적는다. 지금 아직 시간회가 안 끝났거든요. 네, 더 해주세요. 시간회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방송 끝나면은 한번 시간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창원 사장님 와가지고 하반기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되는 거는 배터리 2차 전지주고, 그 안에서 소재 쪽 보자 종목들도 마구마구 쏟아주셨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하반기에 더 큰 수익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